여러분, 베네수엘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2년 전에 이게 좌파 정권이 들어섰죠. 그 당시에 14년간 차베스 전 대통령이 통치를 했습니다. 나라 다 망가졌죠. 나라 다 망가졌죠. 그 이후에 이 차비스모라는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책을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현재 대통령입니다. 현재 대통령. 그래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요, 차비스모를 그대로 지금까지도 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비스모의 핵심은 이거예요. 차비스의 핵심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다 국유화한다는 겁니다. 국유화가 핵심이에요. 국유화가. 국유화함으로 해서 그 국유화된 많은 것을 나눠주겠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꼭 그렇게 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베네수엘라는요, 여러분, 굉장히 부국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것도 중질유가 많이 납니다. 전 세계 1등 매장량이에요. 그런데 이 중질유는요, 정제 과정이 좀 복잡해요. 정제 과정이. 그래서 뭐 전 세계 메이저급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그 석유를 개발하고 그 돈으로 베네수엘라는 나라를 통치를 했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요, 베네수엘라는요, 중남미의 부국이에요. 중남미의 부국. 어느 나라도 이야기하지 않는, 뭐 심지어 어느 정도 이야기했냐면요,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베네수엘라가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집권을 하고 그 이후에 마두로가 집권을 하면서 이런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포퓰리즘 정격, 극단적 포퓰리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유를 국유화시켰어요. 석유 산업. 쉽게 말하면 세계 메이저급 석유 회사들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복지, 그야말로 돈 마구 풀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은 열광했어요. 차베스 대통령 때도 열광하고 마두로 대통령 때도 열광하고 그러면서 찍어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점점 골병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 석유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질유라서 정제 과정이 복잡한데 세계 메이저 회사들을 다 쫓아내고 나니까 석유를 정제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기가 고장 나니까 결국은 석유는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제하지 못하고 또 유럽이나 미국의 제재 때문에 수출하지 못하니까 나라 경제가 완전히 폭삭 망한 겁니다. 폭삭. 폭삭 망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자료인데요.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걸 보면요, 이 베네수엘라 곳곳에는 범죄 조직들이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최소 베네수엘라는 범죄 조직이 18,000개가 있고요, 100명 이상 대규모 조직은 25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폭력이나 마약 같은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활동 영역을 넘어서요, 이제는 통치 행위까지 이렇게 손을 뻗고 있다고 해요. 통치 행위까지.
무슨 얘기냐? 이런 어떤 지역 단위로 범죄 조직들이 그 지역을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름도 빈민의 지도자입니다. 빈민의 지도자. 그만큼 지금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오죽했으면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월급을 제때 못 받으니까 부업으로 생계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빈민가에는 의사, 교사, 신부,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도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살 길을 찾아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베네수엘라는 비참해졌습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20%가 떠났어요. 나라를 떠났어요. 나라를 덩졌어요. 거의 500만 명이 그 나라를 550만 명인가요? 550만 명이 그 나라를 떠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국민의 3분의 1은 굶주리고 있다. 전 국민 체중은 10kg 이상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참 환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폭이 나라를 장악하느냐. 지방정부를 장악하느냐. 이것은요. 아마 지금 마두로 정권이 통제가 안 될 겁니다. 통제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야당하고는 대치한 상황이고 그죠? 완전히 대치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고 본인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마두로 대통령 그 궁리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치안이나 혹은 지방의 행정이나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2018년 기준으로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170만 %예요. 170만 %. 우리 5월에 인플레이션이 2.6%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높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170만 %면 이게 뭐 나라입니까 어디? 그러니까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 권력의 어떤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수도 중심, 카라카스인가요? 수도 중심의 어떤 치안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눈 감아주면서 지역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무섭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사실상 자치정부 행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분기에 한 번 음악회도 개최하고 스포츠도 주고 약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연날리기 행사도 하고 이런다고 하니 이게 뭐 나라가 나라입니까? 완전히 조폭 치하에서 마두로 정권보다는 오히려 밥 주고 옷 주고 그리고 치안을 유지해주는 조폭들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어째 보면요 여러분 어째 보면 이 퍼주기 포퓰리즘은요 결국 우리에게도 점점 나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워낙 오랫동안 근면성실하게 솔선수범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손만 벌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좌파 정부의 어떤 민낯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퍼주기만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나라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그만큼 더 퍼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400조 예산을 600조로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이것은요 나라 말아먹기 딱 좋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망국으로 점점 발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만큼
포퓰리즘은요, 돈 퍼주기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